네, 이제 47장 하겠습니다. 그 47장은 가사성 제목이 명심보관 클 때 가문입니다. 볼감자, 머리자. 명심보관 클 때 쓰죠. 요걸 요렇게 쓰게 돼요. 세금장 아래 오기도 해요. 이렇게 옆에 가기도 하고 아래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멀리를 바라본다. 이렇게 책봉해가지고 본문이 짧은 이렇게 한 6줄밖에 안 되는데 7줄이 되는데요. 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맹자적 관점이나 오늘날 관점이나 명상이나 참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보는 방법이 명상 참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 참선은 유가 철학, 노장 철학, 불가 철학 전부 다 토대 근본이에요, 근본. 명상 참선은 유가 철학도 명상 참선을 통해서 내면의 수기를 통해서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고, 노장 철학도 역시 이러한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상 참선에서는 결국은 그 내관법입니다. 지관법입니다. 지관법이라고 내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관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게 이제 알아차림인데, 그 동남아의 그 윗바사나죠. 알아차림. 이게 지관법인데, 요 지자는 진짜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를 바라니까 과거나 미래를 향한 이 시야들을, 과거나 미래를 향한 시야들을 전부 차단시키고 지금 현재에서 몰입이 되는 게 지관법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논어에서는 그 어느 날 자공이 이제 공자한테 여쭈는 거죠. 자공이 머리가 그 당시 뛰어난 사람이니까, 당시에 국제적인 거부이면서 또 재상, 요즘 말 국무총리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공자한테 묻기 뭐냐면, 선생님은 언제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아시느냐? 질문을 하자마자 자동 응답기처럼 탁탁 해답이 나온다는 거야.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좀 입에 머리에 넣었나 이거야. 그랬을 때 그 공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죠. 아니, 선생님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리관지했다 나와요. 이리관지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공이 답을 못해요. 논어에서 2번 나오는데, 이리관지. 논어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리관지 2번 나오는데, 이게 자공 이야기고. 그래서 방금 했던 자공 이야기인데, 자공은 해답을 못해요. 두 번째 정자인데, 이 정자는 어느 날 정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20대 이제 청년들이죠. 20대 청년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자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 거야. 보니까 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쑥 훑어보고 방문 나가면서 탁 던지기 뭐냐면, 오 돈은, 나의 돈은 이리관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자한테 묻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정자가 그 유명한 말이 이게 충과 서랍고, 선생님의 이리관지의 도는 충서다 그러죠. 이게 이래서 공자의 도가 정자에 넘어가는 거죠. 그 충이 뭐냐면 바로 명상 참선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게 정말. 서가 뭐냐면 여기서 이거죠. 지천하 견천도 같은 이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내가 내면을 깨닫고 보니까 만물이 나하고 똑같다는 거야. 즉 소우주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소우주인 내가 깨닫고 보니까 대우주의 만물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희한이 열렸다는 거죠. 아까 공자 이리관지 했을 때 내가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느냐? 난 이리관지 뿐이다. 그럼 명상 참선 깨달은 거 똑같은 거니까 난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충문닭이 내면을 통해서, 이 근원을 통해서 만물의, 나라는 개체가 만물을,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구멍이 충이 충. 속 깊이 가는 거니까, 명상을 통해서. 그래, 그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 서가 마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충서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또 한 공자 스스로 뭐냐면 하악이 상달이다. 하악은 바로 삶의 지금이니까. 지금 현재 이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워서 상달, 진리로 가고 싶다. 이 경우 도지음, 깨달음이죠. 그런데, 체인철 서울대 교수 프레임이나 똑같은 거죠. 프레임도 사람이 의식이 자꾸 높아질수록 이 시야가 하악이 상달처럼 높아지면 자꾸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올라가면 넓어지는 게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보면은 천도도 보게 되고 천하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현재 하는 건데, 이 전체의 주제는 오늘 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각에서 오는 거지, 이게. 각자 다 다르겠죠, 누구나가. 자기 조만한 공간 속에 소우주인 내가 어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니까 대우주의 흐름을 아니까 집문을 나가지 않더라도, 이거 집 대문이에요. 대문을 나가지, 방문이죠. 방문을 나가지 않더라도 천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유자예요, 창문자. 창문을 이렇게, 방문이고 창문은 요거 통기구멍이니까 창문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나는 저 하늘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우주 흐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속에 내심으로 돼야 되는 거야. 충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멀리 나가는 것이 더욱 멀어질수록 그 암도, 소자 죽어졌네. 그 암도 더욱 적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지소. 사람이 자기 속으로 응집해 들어가가지고, 이 충인데 들어가가지고,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공간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내심이니까. 이게 자꾸 내심이 높아지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바깥을 향해, 이게 외부인데, 바깥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내심에서 바라보는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깥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아는 것이 적어진다. 이 말은 내심의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사람이 욕망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밖으로 타고 도망가는데, 그러면은 속이 허해지는 거죠. 사람 마음이 허해지면은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은 소위 스트레스병이고, 요즘 말하면 좀 편히 살지만 또 정신병처럼 그리서 오는 거죠. 공황병 같은 거. 내가 내 속의 중심의 기운이 허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병들이죠. 그게 바로. 그거는 외물에 너무 끌려갔어요. 사람이 외물에 많이 끌려가가지고 내기가 허해서 그런 거예요. 내적 기운이 허하고 밖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름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기가 가면 갈수록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중심 잡혀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수도자와 비수 차이죠. 현대에 지금 현재 이런 정신병이 많은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바깥의 유혹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문화가 발달되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기가 빼앗기니까 반면에 내적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마음 벽이 생기는 거죠. 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내가 방 안에서 앉아가 천하에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이 원리 때문에 이 성인은 요 자체가 불견불이란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데 자기 내적 세계에 사는 거죠. 내적 세계에서 보니까 바깥에 우리 외적 세계에 현상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도 않고 보이도 않고 행하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 내적 세계에서 그 안아가지고 외적 세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멀리 볼 수. 그 방법이 47장에서는 이게 바로 내적 순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깔고 지금 현재 이 47장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 분야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방에 앉아가 책만 보는 건데, 거기가. 그러니까 책만 보면서도 어떤 우주의 이치, 흐름,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그런 거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죠. 하이젠베르크도 역시 그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그 대표적인 게 하이젠베르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할 방 안에 앉아가 생각해서 대우주의 원리를 갖다 발표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물리학자들이. 거시 물리학도 그렇고, 미시 물리학도 그렇고. 이게 바로 이거죠. 이 세계에서 얻는 거죠. 이걸 얻는 방법은 자기 속에서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번 칼 융이 이야기했지만, 사람 의식계에서 자기 내면에 깊숙이 명상을 통해 들어가면은 그 의식고에 내재하고 있는 무의식계를 만나게 된대요. 무의식계를 만나게 되면 자기 유전인자 속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유전인자 속에 있는 그걸 갖다가 그 판단해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가 이런데, 현재의 현재 참선이나 명상을 같으면은 사람이 이 두 개 골 중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정엽이고 후두엽이고 축두엽인데,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전두엽인데, 앞전자. 전두엽 중에 요 제일 앞부분이 요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인데, 명상이나 참선을 하게 되면 이 뇌파가, 이 두정엽이나 후두엽이나 축두엽이나 전두엽 없이 뇌파가 전부 다 다운이 되는데, 이 전두엽만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그 전두엽이 활성화된 그 순간에 무한한 파장이 형성되면서 내가 연결망이지. 근데 시냅스들이, 뇌세포 가까이 있는 그 뉴런과 시냅스 연결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뇌 구조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연결 구조 패턴이.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영성에서 영적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 명상, 기도, 피정, 보면 전부 다 이쪽 세계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러면은 영육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영육인데,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새롭게 열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멀리 바라본다는 것은 삶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도 생사를 넘어서 바라보는 게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명상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삶을 갖다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게 된 건데, 이걸 제가 요 가운데 썼던 게 의상대사 법성계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법성계 그림 보면은 여기서 시작해 이렇게 뒤가 가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글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의상대사 화음하기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그분 글 중에, 이 법성계 중에 이게 바로 똑같은 게, 일미진중 하음십방이니까 하나의 아주 작은 티끌 속에도, 일미 진중 티끌 진짜,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시방은 뭐냐면 모든 세상이죠. 세상 또는 우주를 할 수 있고,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그마한 먼지 속에도, 실제로 먼지 그 자체 출발은 바로 빅뱅이니까 빅뱅 없어 먼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우진 자기 속에도 영혼이 깊숙이 자기 의식에 가면은 삼라만상이 전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개처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꾸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유교 철학이나 노장철에 계속 제시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히 마테 릴링크라는 사람 아세요? 소설가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책을 나왔어요. 파랑새. 그 저자예요. 메테 릴링크. 메테 릴링크하고 마테 릴링크 현재 번역이라 메테 릴링크하고 마테 릴링크하고 똑같아요. 파랑새.
치르치르 뭐 미치르 뭐 이렇게 애들 이름 나오고 그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했죠. 파랑새 증후군. 현대학에서. 파랑새 증후군은 뭐냐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럼 현대인은 안 돼요. 파랑새 증후군이나. 그게 애들이 그 치르치는가 미치는가 걔들도 굉장히 가난한 집 애들인데 남매인데 옆집에서 크리스마스 날 보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선물 받으면서 사니까 부러워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옆집에 사는 할머니, 그 마술 할머니도 와가지고 그냥 걔들한테 이제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마술로 가지고. 그러면서 과거, 미래 쫙 다니다가 자기 딸을 위해서 파랑새 한 마리 사해달라 그래요. 얘들 보고. 그래, 아무래도 파랑새 없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자기 집 세장 속에 파랑새가 있는 거야. 그 행복말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게 바로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 소설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정신의학적으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도 만들 잘 두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다 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 개념을 갖고 한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불출호 띄우고 지 띄우고 천하. 자, 문 밖을, 이 효자는 대문이 아니고 방문이 방문. 방문을 나가지 않고도, 이 말이죠. 방문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아. 이거 어떻게 아느냐? 방금 했죠?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서 영이 열린 거죠. 정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수양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불규 띄우고 유 띄우고 견 띄우고 촌더라. 규자는 엿볼 규자입니다. 이거는 들탕 규자. 방에 있는 통기구멍 들창이죠. 들창을 이렇게 쳐다보지 엿보지 않아도 천도 하늘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자기 내면에서 하는 거죠. 직관적에서. 그러니까 이게 명상 참선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론 물리학을 정리해내는 것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큰 스님이나 신부님 또는 목사님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직감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전부 다 이런 세계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쪽 세계가 자꾸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깥으로 기운을 너무 빼앗겼기 때문에 스스로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기 때문에 이 명상이나 참선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출 띄우고 이원 기지 띄우고 있어라. 그 나가는 것이 밑자는 더욱 밑자입니다. 더욱더 멀어질수록 그 암도 더욱더 적어진다는 거죠. 즉, 이 47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밑바탕의 세계는 내 속에서 진리가 있고 내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희한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 문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덕이란 내 속에 들어가서 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내 속에.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바깥에 모든 게 존재한다. 외적으로 존재한다. 바깥에 뭐가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끌려가면은 주인공이 바깥이고 나는 그 바깥에 있는 종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깥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바깥에 진리가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나는 내가 종이 되니까 속이 다 허해지는 거죠.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모든 고통이 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육아철학 똑같다는 육아철학도 명자의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거는 이 심 속에 하늘이 있다. 이 명자 진심편 나오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명자는. 그러니까 이 육아철학이나 노장철학이나 불교철학이나 이 마음속에 일체유심조 뭐 똑같은 말이죠. 또 불교도. 그래 그걸 벗어나 가지고 바깥에 해답이 있다고 끌려가면 안 된다. 그것만 하는 거지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아는 사람은 시 띄우고 성인 불행 띄우고 이지라. 이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성인들은 바로 불출로 불규유죠. 방 밖을 나가지 않은 거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데도, 바깥을 나가 돌아다니지 않는데 말이죠. 행하지 않는데도 다 알아, 원리 이치를. 공자가 이리관지해서 똑같은 거죠. 그리고 불견 띄우고 임명이라. 이 불견이면 해석을 두 가지로 많이 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불견 해가지고 보지 않아도 삼라만사 형상계 제1장에서 형상계 이름 알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일 때 내가 어떤 것을 보지 않았지만도 딱 들어보면 말만 들어보면 아 그게 그러니까 하면서 그 현상계가 갖고 있는 거 마치 나무 같으면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이지만도 소나무가 있다면 소나무가 아 줄기가 좀 많이 뻗어 있던데 그러면 아 그거는 그 남쪽이야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 들으면은 그 명칭을 갖다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이치가 이래서 가능한 거죠. 보지 않아도 아 뭐만큼 아 그건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자를 해요. 현자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데도 세상 이름이 알려진다 이래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번째는 스스로가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한테 이름이 나.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물상의 현상계를 보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그 상을 들으면 탁 알아. 아, 그거 뭐였대요. 왜? 흐름을 아니까. 산길과 물길과 흐름을 아니까 그래서 그랬을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직관이라는 게 바로. 그 직관이 생기려면 내적 눈이 열려야 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성적인 눈이. 그리고 마지막에 불이 띄우고 있으니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가마죠, 가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하게 가지고 하면은 무슨 일을 물어오면은 상대한테 내가 실수를 안 하지만도 가마로 입혀가지고 상대가 그걸 실천하게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힘을 줘서. 실제로 고수는 그렇거든. 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을 때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게 도와주는 거죠. 이 최고의 고수죠. 이게 바로 불이성이라.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는데 세상에 군데군데 사람들마다 그 각자 삶을 다 이루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공이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속이 환히 밝아져 가지고 다시 말해 이게 무의의 경계인데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어 가지고 무의의 경계가 되니까 그 순수한 파장이 타인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멀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면에 영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내면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명상 참선 같은 게 토대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첫 계절에 내 요 방이죠. 이 방을 나가지 않은데도 이 세상에 이 천하는 땅의 문제고 이건 천의 문제 같으면 이 땅의 문제, 이 하늘의 문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듣고 하면은.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건데. 이게 다석 유영모 선생 같은 분이 대표적 같아요, 이게. 다석 유영모 선생은 그 조그마한 방에서 늘 정말 참선, 50살부터 칠성판에 다 주무셨다 그러거든요, 칠성판에.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치신을 눕히는 다리가 칠성판에 조그마한 거. 그 칠성판에다가 51살 때부터 주무시면서 91살 돌아서는데, 거기서 좀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명상했다. 하루 한 끼 먹고, 일씩.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명상하는 거죠. 그 명상을 통해서 그분은 유불선을 다 통했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는 굉장히 참선이나 명상을 바탕으로 영적 세계가 많이 나와요. 영성. 그래, 얼라란 말 써요. 많이 들어봤어요. 을의 날은 한을은 우주예요. 하늘. 우주 전체 하늘. 을라는 하늘과 통한다 그래요. 똑같이. 개체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우주 영원과 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전부 이런 세계가 통했다 그래 보는 거죠. 굉장히 이 뛰어난 어떤 경지인데, 이 중용 26장입니다. 지성무식, 중용 26장에 보면, 지성무식이라는 게, 지성무식이 저 뒤에 있네요. 저 뒤에 현판에. 지성무식인데, 그 지성무식 하면은, 이 지성무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도 팍 밝아지고 스스로가 움직거리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고 그러면서 무의성이라. 이 중령이 그 장, 이 장과 어떻게 통할 수 있는데 지성무식하면 저 뒤에는 지성무식인데 지성은 쉬지 않는 건데 이 지성미스 이 자체가 도니까 지극히 정성스러워 쉬지 않는 게 도 안에 도 중요한데 이 지성무식하게 되면 뭐냐면은 불연이 빛날 때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내공이 내면의 명상의 참속에 내공이 이제 영안이 열렸으니까 영혼의 눈이 열렸으니까 영성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부동이 변이라.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세상이 변해가. 감화죠. 아까 했죠. 감화로. 그리고 무의성이라. 요 말도 굉장히, 이거는, 노자가 통하죠. 무의성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 세상 다 이룰 수 있어. 이게 아까 했지만도 이 마지막 장이죠. 불의성과 또 통하는 거죠, 바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루어져. 이 마지막 장을 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성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눌린 사람은 바로 이 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수렴이 했기 때문에 열린 건데 내면의 에너지가 수렴돼 가지고 이 명삼선을 열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소우지, 내 의식이 대우지하고 같이 공존하는 거죠. 공존하니까 이렇게 그 내공 힘에 가지고 타인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 세계를 이렇게 노자인데 중용도 통하는 게 있고 아까 했지만도 노자가 이리관계도 통할 수 있는 거고 자공이 하는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48장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